네,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너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예,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같고요. 예, 종교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이제 의정 갈등 중재안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예, 쉽사리 이게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황 같아요. 사실 저도 지난 9월에 아버지가 이제 뭐 조금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응급실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가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119 요원이 이제 만류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병원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니 2차 병원 쪽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2차 병원으로 가게 됐고 사실 2차 병원 갔는데도 거기도 상황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사실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네. 거기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분들을 다 이제 아울러서 치료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힘들고 오신 환자분들도 의사 선생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붐비고 북적북적한 상황이더라고요. 예. 안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이런 의정 갈등 관련돼서 몸소 체험하시는 게 있다고 하셨죠? 저도 예. 또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6월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사실 한 20년 만에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마지막으로 헌혈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근하는 길에 제가 재판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헌혈이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아유, 되고자 이제 노량진역 그 근처에 그 생각이 났었을 때가 노량진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노량진역에 내려서 바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처에 헌혈의 집이 있더라고요. 이제 예약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무턱대고 가봤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되게 환영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왜 환영 못 받으셨어요? 왜냐면 보니까 예. 예상치도 못하게 예. 그 공지 이렇게 떠 있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수술이 없어서 헌혈이 지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피가 헌혈의 집에서 보면은 일주일치 정도의 피가 있으면 좀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에서 한 7일 정도에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무리 그 이상의 피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피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그 정도면 되는데 수술 수가 없다는 게 되게 슬픈 일이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헌혈을 많이 해서 피가 남는 거면 정말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수술을 안 해가지고 피가 남아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헌혈의 집은 한 절반 정도였어요. 그때 6월 정도에는 한 2개 중에 한 곳은 이제 헌혈의 집이 휴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의료파업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진짜 몰랐었습니다. 사실 좋은 일 하러 가신 건데, 피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수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수술을 기다리시는 많은 환자 가족분들과, 이런 여러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병원은 방문하는 환자분들 이외에 뭐 다른 피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을까요? 윤 변호사님 어떠실까요?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수술이 줄어들고 시술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과 시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일회용 처치구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치구의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처치구를 만드는 회사들의 납품 물량 자체가 감소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뉴스도 종종 나타났고요. 결국은 뭐 납품 물량이 줄어드니까 매출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매출이 감소하다 보면 고정비는 계속 유지가 됐다 보니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결국 관련 업계 전반으로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의료용 관련 뭐 제품을 만드는 회사 관련해서 회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뭐 이전 활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 수술이나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의료용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아까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료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당시 처음 오셨을 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좀 기지개를 켜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번에 의료 파업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회생을 할지 파산을 할지 많은 고민을 좀 하시다가
결국엔 업력도 너무 아깝고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회생을 하기로 좀 결심을 하셨고요. 저희랑 상담을 마치고 7월 정도쯤에 회생 신청을 들어가셨고 뭐 일련의 절차가 많았지만 쭉 다 진행이 돼서 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까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이네요. 채권자들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고 뭐 낙관하고 있고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뭐 사건 진행 관련돼서 뭐 한 변호사님도 같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진행하면서 뭐 특별한 쟁점이나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쟁점이라고 할 부분이 사실 이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회사는 굉장히 사실은 가치가 높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네. 쭉 이 재무제표를 과거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2, 3년 동안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의 반토막 난 수준이었고요. 어이구,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회생에서 가장 기본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이고, 결국에는 계속기업가치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사실 회생이라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 1, 2년 정도의 재무제표만 놓고 봐서는 사실은 계속기업가치가 나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장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해 주셨고 저희도 백업을 해드렸지만, 어쨌든 조사위원이 그 앞에 긴 기간 동안의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비단 1, 2년의 것만 본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회생 계획 안에서 계속기업 가치가 나올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단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겠네요. 이런 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고 불편함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돼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의정 갈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다음에는 더욱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